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한국은행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요, 통화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될 때 신호를 줍니다. 먼저 보고서를 발표해요. 이 보고서 안에 어떤 이유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행 총재 또는 부총재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내용들이 경제 전망에 반영이 되고요, 금통위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OK 이슈노트의 보고서는요, 금리 변화의 깜빡이로 통합니다. 그래서 BOK 이슈노트 보면 이런 내용이 항상 있어요. 본 자료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론들은 이런 보고서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기사화 시킨다는 부분이죠. 실제 BOK 이슈노트 결론대로 통화정책이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월날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바로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운영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물가가 2012년 이후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어요. 그럼 이렇게 고물가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세워야 할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자, 먼저 현재 물가 불안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품 수급 및 물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은요,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나 부품 수급 및 물류 차질은요, 공급층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금리 인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자, 현재 대한민국도요, 수입 물가가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8%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화정책을 세울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원자재 가격 오른 걸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해결해? 괜히 경기만 죽지. 굳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다른 의견으로는 유동성 자체를 줄여서 수요를 줄여보자,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노선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요, 19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주요 국가들은 상반된 통화정책을 세웠어요. 미국과 영국은요, 현재 인플레는 비용층 요인이다, 그래서 통화나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정부도 지출을 늘리고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저금리를 유지시키면서 경기를 확장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요,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요, 재정 정책을 확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기 주체를 지원해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정반대였다는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했었던 미국이나 영국은요,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요, 전반적인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양호한 경제 여건을 지속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도 결국 전설적인 인물이 이 시기에 등장하죠. 바로 폴 볼커 전 패드 의장입니다. 이 사람은 1979년 취임 이후에 기준금리를 10%에서 22%까지 올렸는데 단 6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회자가 되고 있죠. 예전부터 쇼킹 부동산이 공급층 인플레 요인을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한번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만 올라가냐? 아니죠. 공산품 요금 인상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빨리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 추세에 가면요, 물가 불안이 확산되는 거예요. 왜? 공산품 인상과 서비스 요금 인상은요, 더 큰 폭으로 더 다양한 품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껑충 뛰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계속해서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면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가수요가 발생하더라, 먼저 산다는 거죠. 미리 땡겨서 사더라, 그럼 다시 수요층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되네. 그래서 이것은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유도되게 유동성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 이번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물가 상승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요약드리면 물가 불안에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주체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중기적 시기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물가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요, 물가 불안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있어서 상방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외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실제 지난 금통위에서요, 금통위 의장 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3%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한참 높네. 장기화된 물가 불안을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왜 나왔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시장 전망치에서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2월 금통에서 이주랑 총재는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금리 올라가겠구나, 이미 채권 시장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질 것 같네.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연말 기준금리가 당초보다 높은 2%에서 2.25%까지 보여야 한다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 물가에 따라서 여기서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오늘 이 보고서에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올해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다시 봐야 돼요. 쇼킹 부동산에서는 1월, 4월, 7월, 10월까지 보면서 연말 금리 2% 정도를 잡았는데, 여기서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요, 한 차례 더 올리는 거를 8월에 한 번 더 올릴지 11월에 한 번 올릴지 아니면 10월 달에 빅스텝을 밟을지는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75%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데 그 이상 간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 적절하다, 그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어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아까 보고서랑 거의 비슷하죠. 또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이제 금리 역전되는 것 자체가 바로 자본 유출과 이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쇼킹 부동산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돼도 바로 문제는 안 되는데, 그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0.75%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벌어지는 1%포인트까지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3% 맞췄으면 대한민국은 2%가 안 되고 2.25%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은요, 2.2%에서 2.25%까지 가는데, 내년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국내 물가도 영향이 있지만 미국 금리 변수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미쳤다 생각하고 3.5%까지 올려버리면 대한민국이 2.7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2011년의 금리 인상 요인과 2006년의 금리 인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다. 워낙 장기간의 저금리를 기대하면서 부동산 가격 거품이 커졌는데 그게 한꺼번에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태풍전 고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재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집값 하락할 때 고소하다고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잡을 때 부동산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